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EFT와 학원으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 몸과 대화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EFT로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 이 책 293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내 몸과 대화하면 무엇이 좋은가? 첫 번째, 몸과 공감하면 행복하고 건강해진다. 모든 생명은 공감을 원한다. 내 몸과 대화하면서 내 몸과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익힐수록 우리는 일체감과 평화와 행복과 건강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반대로 내 몸과 단절될 때는 끊임없는 건강염려증, 몸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체 혹사, 단절감, 우울증, 불안 증상과 질병의 지속 등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몸과 공감하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짜증이다. 어딘가 아프면 먼저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다. EFT 워크숍에 온 한 40대 남성이 허리가 아파서 몇 년 동안 오래 앉지도 걷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EFT를 많이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투정을 부렸다. EFT 기본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데도 7 정도의 통증이 전혀 줄지 않았다. 나는 그가 심각한 심리적 역전에 빠져 있음을 직감하고 이렇게 물었다. 허리 아플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을 많이 느끼나요? 당연히 짜증나죠. 할 일을 못하니까. 이에 나는 허리가 아파서 짜증나지만 일하는 수용학원으로 두드려 주었는데 여전히 효과가 없었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짜증나지 마. 이렇게 했는데 효과 없었다는 거죠. 나는 다시 물었다. 짜증이 줄었나요? 아니요. 짜증이 줄지 않았으니 당연히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또 물었다. 왜 자꾸 짜증이 나죠? 이런 허리로 어떻게 짜증을 안 내요? 아파 죽겠고 일도 못하는데 저는 허리 아픈 게 정말 싫어요. 이 남성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허리 통증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허리가 완전히 다 나아야만 짜증이 풀릴 수 있다는 기본적인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 신념 탓에 계속 짜증을 내게 되고 결국 그 짜증이 허리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런 신념을 깨기 위해서 20여 분 이상 짜증을 내면 안 낫는다고 설득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이런 허리는 싫다는 식이었다.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짜증 안 내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식이었거든요. 짜증 내면 다 아파요 라고 말해도 안 아파야 짜증 안 내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행선에 달리는 거죠.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짜증내면 더 아프다는데 아픈데 어떻게 짜증 안 내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한 20분 동안 이런 식의 대화가 된 거예요. 한 10몇 년 됐는데 EFT 워크숍 때 레벨 1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분 허리 아픈 거 EFT 시범으로 낫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니까 전혀 안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참 곤란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죠. 강력한 비상수단을 쓰기로 했죠.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 심각하게 큰 소리로 선생님 허리는 이제 보니 죽어도 안 나아요. 절대로 무슨 일이 생겨도 안 나을 허리니 그냥 이대로 평생 살아야 해요. 자, 어차피 죽어도 아플 허리인데 그래도 짜증 낼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정색하고 물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의미 파악이 안 된 표정으로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나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황당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심각하게 정색하면서 큰 소리로 또 말했죠. 죽어도 평생 안 낫는다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아플 건데 그래도 짜증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제서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완전 놀라고 슬픈 얼굴로 정말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표정으로 아니요 그럼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안 낫는데 짜증내서 뭐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걸렸다 이러면서 그럼 이제 일어서 허리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허리 돌리는데 놀래가지고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7이었거든요 처음에. 짜증 안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팍 줄어든 거예요. 이렇게 이 남성은 몸에 대한 짜증을 내려놓자마자 순식간에 통증이 확 줄어들었다. 몸에 대한 짜증은 이렇게 안 좋다. 나는 완고한 만성 통증 환자들 상당수가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음의 짜증이 몸의 짜증,
몸의 짜증이 통증이죠. 통증을 만들고 다시 통증이 마음의 짜증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다시 몸의 짜증, 곧 통증을 강화시키니 통증과 짜증의 상호 연쇄고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죠. 아프니까 짜증나죠. 짜증내니까 더 아파요. 더 아프니까 더 짜증내요. 더 짜증내니까 더 아파요. 더 아프니까 더 짜증내요. 더 짜증내니까 더 짜증내요. 이러면 무한 악순환, 나의 짜증이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이 통증이 내 짜증을 더 악화시키는 누가 이기나 내 몸과 내 마음이 서로 대립하는 상태. 이러면 진짜 미치도록 아픕니다. 미치도록 아픈 통증 환자, 만성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10년, 20년째 안 낫는 허리 통증이 하는 분들 여러 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진통제 먹어도 안 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짜증. 이렇게 계속 짜증내면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도 진통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몸이 원하는 것을 알고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어느 날 등에 만성 통증이 있는 40대 남성이 찾아왔다. 등이 만성적으로 결리고 당기고 한 번씩은 쿡쿡 쑤신다고 했다. 이에 나는 몸과의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손날점을 두드리면서 자, 따라하세요. 등아, 너는 왜 그렇게 쑤시고 결리고 당기니? 편안하게 말을 해보렴. 그러니까 그분도 같이 쭉 두드리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뭐 이러더라고요. 제가 또 말했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드리면서 뭐가 떠오르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했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북이 목을 하고서 푹 엎드려서 하루 종일 일하는 내 모습이 떠오르네요. 사람들이 나를 거북이 목이라고 놀릴 정도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아요. 등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네요. 등이 자세를 바로 해달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세를 바로 해보세요. 이런 대화 후에 몇 주 뒤에 다시 만났더니 그는 자세만 바로 했는데도 등의 통증이 확 줄었다고 했다. 야생동물은 병이 들면 안 먹던 풀을 먹거나 굶거나 한다.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 직관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인간은 그것이 안 될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안 하는 것일까? 나는 내 몸과의 대화가 그러한 직관력을 발휘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몸은 몸에 필요한 것과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라도 그것을 알려준다. 혹시 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지 누가 알겠는가? 술 좀 줄여. 이제 그만 쉬면서 해. 야채 좀 많이 먹어. 운동 좀 해. 식사량 좀 줄여.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만성질환의 핵심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앞서 통증이나 질병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증상과 관련된 사건과 감정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건과 감정과 생각을 핵심 주제라고 한다. 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증상에 얽힌 사건과 감정과 생각을 몸이 자연스럽게 알려주게 된다. 몸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 회복력은 극대화되고 여기에 EFT로 증상을 만드는 핵심 주제들을 다뤄준다면 훨씬 빨리 병이 낫는 것이다. 핵심 주제 이거는 지금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시간상 불가능하고 EFT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를 앞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시면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보시죠. 여기까지 해서 EFT가 낫지 않는 통증은 없다에 나오는 내 몸과 대화하기 부분들을 읽으면서 4회에 걸쳐 설명드렸는데 마치기 전에 생각난 사례가 하나 있어서 그걸 설명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몇 년 전에 50대 중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 허리가 20년 동안 아파서 오셨어요. 원래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척추가 골절이 되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아픈 거예요. 디스크처럼 신경을 건드려가지고 발바닥이 디디디디디 쏘고 화끈거리고 20년 동안 허리가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고 백수 상태로 살고 계신 분이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오셨어요. 20년 동안 아팠는데 수술을 6번을 했대요. 계속 아프니까 안 나와가지고 처음 3번은 척추에 구멍을 뚫어서 뒤에서 수술했는데 3번 정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배로 구멍을 내가지고 배를 절개해가지고 배 쪽으로 수술 3번 하고
총 20년 동안 6번의 수술했는데도 전혀 낫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2번 정도 하다 그분이 안 오셨는데 처음에 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할 때 제가 얘기했지. 많은 중년 남성들의 특징인데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꾹 참고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지금까지 살면서 내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셔야지 나 자신과 내 몸과 내 마음과 소통이 되어야지 나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셔야지 소통이 되고 그래야지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안 오셨어요. 결국 이분이 20년 동안 그렇게 수술 6번 했는데도 안 나은 이유는 뭐냐? 수술 결과는 좋았어요. 하도 아프니까 계속 수술 6번 해본 거예요. 불필요한 수술만 한 거죠. 결국 이분은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해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안 하는 바람에 치료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내 몸과 대화하고 소통하면 병이 낫는다. 설명드리려고 이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도 전부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과 소통이 안 되고 내 마음과 소통이 안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